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과 계수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2차 방정식은 알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이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되니까 어딜 보는 거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됐죠. 그래요? 여기는 부호가 다르고 마이너스고요. 부호가 그대로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건 뭐야? 3차, 4차 방정식이잖아. 4차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복잡성이 너무 증가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3차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비교볼만 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에 대해서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 그러면 a의 근 알려줬죠? 당연히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입니다. 우리가 곱셈 공식 파트에서 이거 전개하는 거 했어요. 그쵸? 이거 전개하는 거 물론 거기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였지.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얘랑 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근거계수 관계가 3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자, 순서를 보면은 여기도 비슷해요. 하나씩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2개를 더한 건 a분의 c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더한 건 a분의 c, 그리고 3개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가 번갈아 가며 나오는 형태고 여기서 지금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4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나오는 학교는 딱히 없습니다. 얘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면 걔는 당연히 A의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가 되는데 얘에 대해서도 만약 근거 계수를 묻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하나씩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2개씩 더한 거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는 a분의 c. 3개씩 더한 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a분의 d.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a분의 2.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죠? 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4차 방정식에 대한 근거계수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요. 여전히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거계수 관계만 언급하며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쟤네를 이용한 곱셈 공식 변형도 우리가 떠올려야겠죠. 맞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더하기 2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것 또한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던 곱셈 공식 있죠? 걔까지도 언급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까지. 당연히 방으로 외워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다 적어두고 진행할게요. ax제곱, 세제곱, bx제곱, cx 더하기 b는 0에 대해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2개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 3개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기억해 줘야 되고요. 물론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얘를 전개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는 사실 또한 기억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암기하고 있고 반응하는 것과 매번 한 번 풀어서 하는 거는 속도감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시험 보면은 그렇게 막 시간이 여유롭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시간에 부족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험 시간에 여유가 생기는 거다. 매번 말해요. 한 문제에 내가 30초씩만 줄일 수 있어도 10분 여유 시간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30초씩 줄이는 습관을 또는 문제 풀이 방향을 연습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뭐 매번 말하지만 연습 때 안 된 건 실전에서 쓸 리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연습 때도 한 번도 안 한 걸 실전에서 쓴다? 야, 그런 게 될까? 될까요? 쉽게 되지 않겠죠. 물론 연습 때 안 해봤지만 그걸 시험 때 꾸역꾸역 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어쨌든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죠. 우리가 연습하는 건. 그렇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좀 좋은 방법을 연습하자 라고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1001번부터 보겠습니다. E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6은 0에 세 근 중 두 근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는 0의 근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세 근이 있고요. 여기에 두 근이 있대요. 뭐하라는 거지? 고민을 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A랑 B를 구하는 거니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뭘 쓸까라고 다시 고민을 하죠.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그렇듯 대입 민수분의 근거계수 관계입니다. 그렇죠? 뭘 쓸까? 보여요? 뭐가 제일 적합해요? 그것도 괜찮죠. 나는 이게 보여. 알파 베타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b에다가 2x 마이너스 1 곱하면 돼요. 그럼 얘 되죠. 아니 얘가 지금 알파 베타 있다며 그럼 알파 베타는 얘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근데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에 2 곱한 거잖아. 근데 여기 둘이 겹치네. 그럼 갖다 쓰면 되지. 여기 두 개가 얘라며. 그럼 남은 하나가 뭐야? 최고차 항계수 2인데 여기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만 딱 마이너스 x 제곱 되게끔 하면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뭐가 또 나와요? 한근, 알파 베타 말고 감마가 2분의 1이라는 사실과 얘랑 얘를 곱한 얼마? 2b가 6이라서 b가 3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쵸? b3 떴어요. 그럼 a는 뭐예요? 1차 항계수죠. 1차 항계수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10이고요. a는 5가 됩니다. a와 b의 차니까 2가 돼요. 물론 이 문제의 의도는 근거계수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풀어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해. 근데 항상 후보는 3개예요. 대입할 거냐, 인수분해할 거냐, 근거계수 관계할 거냐고. 나는 뭔 생각을 한 거야? 이미 x-알파, x-베타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개수 비교법으로 인수분해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했고, 여기서도 얘랑 최고차항 계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비교하면 이게 생각보다 1차항 상수항이 금방 나올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야. 이거 보면은 두 근의 합이 2고 세 근의 합은 2분의 5니까 감마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감마를 여기다 대입하면 A 나오잖아. 그치? 그럼 A 나와. 그럼 A 나왔으면 그럼 인수분해가 다시 되고 그걸로 다시 이 B까지 구할 수 있거든? 틀린 건 아니라고. 근데 뭐가 더 효율적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더 나아 보이죠? 그렇죠? 어차피 내가 구하는 거는 A랑 B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학을 어쨌든 실력을 높이려면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했어. 흔히 말하는 로직, 논리 구조, 다른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맞아 아니면 너무 다른 방법. 이걸로 하면 돼, 안 되면 다른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도구들을 뭘 써먹을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통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풀다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이제 학교 시험 기준으로 80%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남은 10% 또는 20% 정도는 우리가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논리 구조가 되게 복잡한 거고 복잡한 걸 푸는 연습이 돼 있으면 되겠죠. 자, 1008번. 이것도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fx에 대해서 얘가 뭐 x 세제곱으로 시작한대요. f-2와 f1과 f3이 같다라고 했어요. 뭔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 그치, 식을 쓸 수 있지. 이 세 개가 뭐라? 그 뭔지는 몰라. 얘를 k라고 쓰면 fx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더하기 k. 그쵸? 그러면 이 fx가 2가 근이라 했거든? f2가 근이야. f2가 0이래요. 2 대입해.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0이므로 k는 4가 되고 그럼 얘는 fx가 얘를 전개해야 되나? 진짜 하기 쉽게 생겼는데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될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머지 두 근은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럼 알파 제곱은 5고요. 베타 제곱도 5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전개를 했어야 돼요. 어쩔 수 없네요. 남은 두 근은 진짜 찾았어야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약간 요령만 이야기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금방 찾아요. 자, 여기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고 F2는 0이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만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한 줄도 안 늘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풀이가 필요가 없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할까요? 응?
이거 왜 0이야? 근데 2가 나왔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왜 2야? 이거 전개 안 했다고 하면. 전개했다고 하면은 맞아요. 전개 안 했다고 하면. 요령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죠. 그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의 합은 뭐예요? 알파 베타가 아니겠지. 감마 델타겠죠? 그 둘 합 뭐예요? 마이너스 a죠. 뭔 말이냐면 상수항은 두 근의 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근의 합에 영향을 못 미쳐요. 즉 이거에 지금 여기 세 개 있죠? 이거랑 세 근의 합은 동일합니다. 바뀔 리가 없어요. 상수항만 더하기 한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면 지금 2죠? 그래서 세 근의 합 2니까 0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맞죠?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거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세 근의 합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1, 3이라고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세 근의 합이라고. 맞죠? 상수항은 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거 좀 어려운 아이디어인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게 어려워요. 이걸 써먹는 게 어려운데, 2차 함수 기준, 2차 방정식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상수에 관련 없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어려운 설명이에요. 진짜 어려운 설명이야. 알았지?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좀 심화된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x제곱 더하기 ax라는 애랑 마이너스 b라는 것의 교점이 여기에 근이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ax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b를 긋든 마이너스 c를 긋든 마이너스 d를 긋든 어차피 두 개의 합은 축의 2배입니다. 변할 리가 없어요. 당연히 변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뭔 얘기까지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래프로 뭔가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세 근의 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어려운 얘기까지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1010번 보겠습니다. 네, 한 번 정도 설명하려고 한 거였고요.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지금을 내일 모레를 위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와도 돼요. 1년 뒤를 위해서라면 잘 들어두는 거 좋고요. 자, 요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를 세 근으로 한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의 근을 알파라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거가 근이 되도록 한대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어떻게 해요? 뭔 생각이 떠오르죠? 어차피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 뭐밖에 없어? 대입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근거계수 관계예요. 자, 더하기가 있으니까 뭘 생각해요? 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봅니다. 자, 세 근의 합은 뭐죠? x 세제곱 계수분의 x 제곱 계수. x 제곱 계수가 얼마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예요? 감마 더하기 알파가 얼마예요? 얘가 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거 2차 방정식에서 설명했는데 근이 부호만 바뀌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2차 방정식에서 뭐가 반대야? 쥐시기. 자, 보세요. 알았죠? 자, 이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설명했었는데 3차 방정식에서 유효합니다.
3차 방정식에서 오히려 좀 더 많이 묻는 주제예요. 알았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 대해서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근이려면 어떻게 해요?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면 근이 역수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근이면 어떻게 되냐? 부호가 바뀌는데 부호가 진검다리로 바꿉니다.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cx 마이너스 d는 0 이렇게 돼요. 왜냐면 원래 이거 3개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근데 이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래서 부호가 진검다리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세 근이면 어떻게 돼요? a 순서가 바뀌는데 부호의 순서도 바뀌어서 d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꽤 자주 출몰하는 주제라서 2차 함수는 이렇게까지만 보면 돼요. 2차 함수도 똑같아요. 두 근이 뒤집어진 거면 역수면 순서 뒤집어진 거고요. 두 근이 부호만 다른 거면 진검다리로 뿔, 맞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얘가 근이다 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그냥 기억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안해요. 꽤 자주 나오는 주제라서. 얘가 답입니다. 2번이죠. 되게 간단하죠. 기억하면 꽤 괜찮다. 규칙이 뭐 엄청 복잡한 게 아니라서 기억하면 괜찮죠. 2차 방정식에서 했잖아. 그리고 맞지? 친구들. 여기 바로 뒤에 나왔네. 또 나왔네. 1014번. 이게 2번 연속이나 나왔네. 그쵸? 이것도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애는 뭐예요? 얘죠.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2번. 이렇게 됩니다. 저 노란색만 잘 적어두면 손쉽게 할 수 있겠죠. 이어서 1021번. 2차 방정식에서도 뭐가 나왔고 켤레근. 3, 4차 방정식에서 누가 나오고 켤레근이 나옵니다. 켤레근은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도 4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서 켤레근이 나온다는 거죠.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는 0인데 이거 뭐가 없어? 누가 없어? 상수항 없죠? 그럼 뭐라 했어? x로 묶고 진행하는 거야. 근데 얘한테 뭐라 했어? 이게 한 근이 3 더하기 2i가 있대. 근데 이미 누가 근으로 보여? 누가 있어? 0이 하나 있잖아. 그치? 0이 있고 3 더하기 2i야. 그럼 다른 근이 뭐라고? 3-2i가 뜬다. 켤레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둘의 합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이니까 6이고요. b는 두 근의 곱이니까 13이 돼서 a와 b를 두 근으로 한다. 라는 건 근이 x는 마이너스 6과 13인 거죠. 얘가 두 근인 2차 방정식 x제곱 둘의 합이 7이니까 마이너스 7x 둘의 곱이 78이니까 마이너스 78은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요.
켤레근이다라는 거예요. 켤레근. 한 근이 얘면 다른 한 근은 얘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6문제만 하면 끝납니다. 6문제만 하면 끝난다. 1024번. px x 4제곱 2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이 한 근이 뭐래요? 1-루트 3i래. 그럼 당연히 다른 근이 누가 있어요? 그쵸? 1 플러스 루트 3i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두 개로 뭘 만들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은 하나 만들 수 있어. 누구? x제곱, 둘의 합 2. 둘의 곱이 얼마냐? 4? 얘를 포함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요? px가 포함한다며, 그치? 얘 쓰고 마저 쓸 거예요. 자, 아까 했던 짓을 또 하네요. 뭐 개수 비교법 할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 얼마? 그러니까 x제곱. 자, 1차항 계수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1차항 계수 찾으려면? 그렇죠. 세제곱 만드는 거 찾으면 되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이렇게 둘 곱하는 게 얼마? 얼마여야 돼? 2가 나오려면 4x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4x. 한 놈 누구예요? 4분의 c라고 하면 여기 c까지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힌트 하나 줬네. 누구야? 뭐 하래? x-1로 나눈 나머지가 18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쵸. 1 대입하라는 명령어죠. 그쵸. 1 대입하면 얼마야? 3 곱하기 5 더하기 4분의 c. 근데 그게 18이거든? 얘가 얼마여야 돼? 6. 그래서 c가 4입니다. 자, c가 4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1이 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a는 2차항 계수예요. 그냥 곱해서 더하면 4, 마사 1이라서 마3. b는 1차항 계수예요. 1차항 계수는 이렇게 16, 이렇게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14. 그래서 문제에서 둘 더하고 얘 빼달라 했거든. a 더하기 b 빼기 c는 7. 이렇게 됩니다. 개수 비교법 사용한 거예요. 그쵸? 개수 비교법 사용한 거다.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3차 방정식 파트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받는 주제입니다. 오메가예요. 오메가. 이미 비슷한 걸 우리가 앞에 파트에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워하죠. 오메가라는 것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제곱을 했을 때 실수가 되는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뭉뚱그려서 오메가라고 표현해요. 세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애들. 그리고 그 대표격으로 이미 복소수 파트에서 했던 얘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많이 설정합니다. 얘를. 그래서 미리 복소수부터 이거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냐? 3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삼는다.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이라는 건 근이 당연히 몇 개야?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있죠.
근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나는 눈으로 보여. 여기 세제곱해서 1 되는 놈 누구야? 있잖아. 걔는 실근이죠. 얘 말고 다른 두 놈 말하는 거예요. 다른 두 놈. 그걸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다. 그럼 둘 중에 누구예요? 상관이 없다. 누굴 오메가라고 삼든 그건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얘의 허근이잖아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애를 푸는 거라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인수분해는 뭐야? 눈 떠, 마.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인수분해는 뭐예요? x-a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라서 얘가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게 돼요. 여기는 실근이죠. 얘의 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켤레근을 했죠. 한 근이 오메가야. 그럼 다른 근은 당연히 누구예요? 켤레근,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문제 풀이는 보통 세 가지가 된다 했어요. 누구? 대입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근거계수 관계 쓰거나. 여기서 보통 두 개 씁니다. 대입과 근거계수 관계.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이죠. 당연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동시에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죠. 그래요? 그럼 이제 근과계수 관계 쓰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죠. 맞아요? 대입했고요. 근과계수 관계 썼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나아가. 이것만으로는 좀 퍼즐 맞추기가 심심한가 봐. 그래서 섞어. 누구를 섞냐면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얼마죠?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얼마? 1. 오메가랑 오메가 분의 1을 곱하면 얼마? 당연히 1이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서 나온 개념이에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세 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오메가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5할, 나머지 4할이 여기까지 쓰는 게 4할, 그리고 가끔 1할, 10%의 확률로 10% 비율로 요거까지 물어봅니다. 알았죠? 근데 보통은 이 두 개면 돼요. 그럼 저거 외워도 되나요? 틀리진 않습니다. 외워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세제곱,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랑 똑같이 뭘 배웠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했죠. 네,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도 오메가라고 합니다. 식이 약간 달라졌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약간 달라져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대입. 오메가 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 그리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바는 1. 대입, 근과의 관계. 그럼 섞은 것도 뭐가 달라지냐?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이랑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외우면 보통 실수입니다. 보통 실수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지. 어차피 문제를 푸는 건 대입 인수분해 근거에서 관계가 없고 얘가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해서 세겠어.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써놓고 그 다음에 퍼즐 맞추기 하는 게 낫다. 그게 실수 줄이는 데는 낫다. 물론 정확하게 암기한다면 암기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암기한 게 안 된다면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되게 애매한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자, 이걸 활용하는 문제 1031번부터 유형 3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거 보면서 하면은 뭐 고만고만 합니다만 보면서 해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두 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서는 뭐 그걸로 근과계수 관계하고 곱셈공식 변형하고 블라블라 하는 걸 잔뜩 했단 말이야. 그리고 독소수 파트에서 막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i 네제곱 블라블라 하는 거 했죠. 그 두 개를 짬뽕시킨 주제예요. 왜냐면 어쨌든 얘 세제곱하면 1 뜨잖아. 규칙성이 생기거든. 반복이 되거든. 그런 주제를 묻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묻습니다. 오메가 6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이 얼마냐?
자, 얘는 오메가 4제곱으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거든? x 세제곱분의 1의 근이 오메가라서. 우리가 미리 적어놨으니까 보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뭐예요? 0이라고 써있죠? 네, 0입니다. 맞죠? 니은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 이거예요. 자, 이것도 뭐 쓴 거냐면 요거 쓴 겁니다. 자, 오메가 제곱 요거 쓴 거 아니에요. 오메가 제곱은 얘를 넘기면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예요? 이렇게 슉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 더하기 오메가 바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죠. 이런 식으로 적어 보면서 변형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사실 저것만 적을 수 있으면 어렵진 않고요. 저걸 적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맨날 하던 거잖아. 대입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근거에서 관계 쓰거나. 그렇죠?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대입 인수분해 근거에서 관계 요거를 써먹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보통 잘 접근을 못한 친구들 맞는 거죠. 이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옛날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뭐하는 거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했어요. 오메가 더하기 1은 얘를 넘긴 값, 즉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오메가 제곱의 4n제곱, 오메가 4n제곱 더하기 1인데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은 1이거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래서 지수가 3의 배수면 다 1이 돼요. 오메가 8n제곱이라서 오메가 3n제곱은 1이에요. 3n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 n제곱만 남죠.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지수가 3의 배수는 다 없앨 수 있어요. 지수에서 3의 배수만큼은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는 거예요. 얘가 요게 0이 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다? 대입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잘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보통 규칙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90개를 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대입을 하면 규칙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n에다 1 대입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죠. 뭐예요? 써있잖아. 0. n에다 2를 대입해요.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인데 말했다시피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눈 떠. 오메가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가 뜨고요. 또 0이 뜹니다. 근데 n이 3이면 오메가 6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이라서 이게 3이 떠요. 얘가 안 돼. 그러니까 0이 되는 n을 찾는 건데 얘랑 얘는 되잖아요. 근데 3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복소수 파트부터 했지만 세제곱이 1이 된다면 이 세 개마다 규칙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고 90, 1부터 90 중에 3의 배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라서 90-30, 즉 60개가 답이 됩니다. 디귿 맞다. 이렇게 푸는 거죠. 이제 오메가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묻는 문제. 알았죠? 기억, 니은, 디귿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저 오메가를 기준으로 하는 저 여러 가지 성질들, 대입 인수분해 근거에서 관계, 그리고 거기서 규칙성까지 묻는데 하나만 내면 그게 파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내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처에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1037번.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인데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거 나왔을 때 대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식을 변형하면은 또 유려한 풀이가 나온다. 넘기고 넘기면 2알파 더하기 1은 루트 3i 제곱하면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넘기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에요. 얘죠?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얘가 저기에서 나온 놈이구나.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걸 왜 곱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곱한다는 아이디어는 저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얘를 곱했을 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즉 알파 세제곱은 1이야. 라는 것을 함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걸 알고 있다는 게 전제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제곱 직접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했을 때는 얘를 보고선 0이다 라는 것과 알파 세제곱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5제곱이 알파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과 동일해서 0이 된다는 걸 발견하기 쉽지 않죠. 이게 반복될 거기 때문에 지금 1부터 알파 99제곱 여기 몇 개 있어요? 항 몇 개 있어? 100개 있죠. 지금 3개마다 0이잖아. 그치? 100개면 3개마다 0이니까 3개 0, 3개 0, 3개 0, 3개 0, 3개 0 하면 딱 몇 개 남아? 1개 남아요. 얘 하나 남습니다. 3개씩 0이니까. 그쵸? 그래서 1 이렇게 풀려요. 말했다시피 세제곱은 1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밑에 놈 누구?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했죠. 그게 다음 유형 1046번입니다. 근데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근데 물론 가끔 그런 은혜를 펼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죠. 오메가 안 나온다 라고 미리 선빵 박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오메가 안 내요. 이런 선생님들이 있긴 하거든. 그거는 뭐 안 내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오면 땡큐지. 왜냐면 누군가 틀릴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다. 걔를 빼고 공부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세요. 1046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오메가예요. 말했듯이 얘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이미 적혀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것까지 있다고 합시다. 문제에서 이상한 짓을 하죠? 이게 뭐야? 뭐죠 이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뭐지? 뭐 어떡하지? 극적 고민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얘를 보고 얘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뭐예요? 얘랑 얘를 봤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맞아요. 야 오메가라고 계속 오메가만 말해도 W가 왜 나와? 오메가로 나누면 그렇죠?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예요? 1의 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의 제곱도 뭐가 떠올라? 얘만 보면 뭐가 떠올라? 이거에 제곱 빼기 2죠. 얘 제곱 빼기 2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 그쵸? 1.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의 제곱은 뭐야? 잠깐 오메가 세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이라며. 얘만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4입니다. 그쵸?
규칙 나왔어요? 이미 끝났어. 이게 끝이긴 해. 왜냐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은 뭐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인데 얘랑 다를까? 부호만 다른 건 제곱이 무마시킵니다. a제곱이나 마이너스 a제곱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1이고요. 반복됩니다. 이 세 개가 반복되는 거죠. 맞아요? 이 세 개가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은 또 뭐야? 그냥 대입. 이건 근거에서 관계도 안 썼죠. 대입한 거를 얘를 보면서 뭐야? 대입한 게 있는데 얘를 보니까 나누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교과서 문제잖아. 맞지? 이건 2번 교과서 문제였잖아. 그치? 교과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x 더하기 x분의 1 구하는 거. 그거를 가져온 거죠. 물론 나는 공부를 좀 했어. 분수는 오메가 8하고 똑같아. 해도 뭐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선호도 역할이 있는 건데 얘를 오메가 바라고 해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뭐예요? 1이라고 돼 있거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상관은 없어요. 뭘 볼 수 있냐는 자기가 아는 만큼 나오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말하지만 대입과 근거 계수가 기본이고 얘는 좀 드물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입을 이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는 게 좋다. 알았죠? 뭐 아는 걸 뽐내도 괜찮습니다. 자, 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3개씩 반복되는 게 총 몇 개 있대요? 몇 개 있대? 오메가 20제곱까지니까 몇 개야? 그러니까 20개니까 이런 게 몇 번 반복되고 6자리가 6번 반복되고 몇 개가 남아? 2개 남잖아. 왜냐면 3개씩 6배면 18제곱까지니까 그렇죠. 2개가 남잖아요. 2개를 더하면 얼마? 38이 되는 거죠. 또 있어 오메가. 그쵸. 아주 끔찍하죠. 1049. 두 문제만 씁니다. 오늘 두 문제만 더 하고 진도는 마무리할게요. 토요일에는 이거 뭐 그냥 근데 연립방정식까지만 하면 또 양이 너무 적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1049번 1049번 자, 여기 허근이 있대요. 3차 방정식이네. 아까처럼 생긴 게 아니야. 그치? 그럼 뭐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인수분해부터 해야겠죠. 3차 방정식은 답, 인수분해가 뭐로 돼요? 조립제법. 뭘로 조립제법 되죠? 1. 뭐야 이거? 얘 뭐지? 씨, 이게 뭐지? 얘의 근이, 이거의 근이 오메가래요. 이거 어떻게? 일단 뭐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4.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뭐라고? 오메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통칭한다 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세제곱해서 실수 뜯어냅니다. 얘를 세제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실제로 근의 공식 세제곱해? 뭐 나쁘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이거 근의 공식 쓰면은 이게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서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던 근거가 뭐였죠? 공식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x-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x-2를 곱했을 때 오메가로 쓸까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뜹니다. 즉 얘랑 오메가 세제곱은 8 요거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유형은 이 문제는 저거 이미 다 알지? 다 이해했지? 살짝만 업그레이드 하자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짝 업그레이드한 거죠. 마이너 업그레이드 맞지? 근거는 이제 그거예요.
쟤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 근거가 조립제법이 아니라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형태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의 제곱 형태라서 저걸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원래 오메가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면 보통 탑 4 안에 들거든. 다 잘 못해서. 근데 이 정도면은 탑 2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뜨는 순간. 부영고에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어차피 그냥 일반고에 나올 수 있다라는 주제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제 그 양반 떠났을 거 아니야, 그치? 떠났겠지. 아직 살아있을까? 자, 그럼 봅시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게 몇 개 없죠? 아까 막 90개, 막 20개 이랬다고. 근데 여기 고장 몇 개밖에 없어? 9개밖에 없죠. 그렇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9제곱. 숫자가 좀 큰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오메가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죠. 맞아요? 이거 넘기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잖아?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 근데 세제곱 얼마나 했니? 8이죠. 3개 더하면 4 빼기 오메가예요. 그쵸? 다시 써줄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4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야, 그럼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6제곱은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응? 뭐라고? 안 들렸어. 맞아요. 저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저기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근원은 세제곱이 1이라서 그러니까 간단히 된다라는 주제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얘랑 얘의 차이는 세제곱을 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이고 얘가 8이라서 8에 4 마이너스 오메가 될 거다. 그럼 하나 더 남았네. 딱 하나 더 남았네. 그쵸?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9제곱은 당연히 뭐겠어요? One more time. 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가 지워지지 않아요. 문제 A 더하기 B 오메가라고 쓴 이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얘를 계산하면 4 마이너스 오메가가 몇 개 있어요? 1개, 8개, 72, 73개 있고요. 둘 곱하면 292 마이너스 73 오메가가 됩니다. 얘랑 얘 더해달라고 했겠죠, 뭐. 219. 답입니다. 어렵죠? 말했다시피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탑3 안에는 들어요. 왜냐면 풀이 과정이 엄청 복잡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얘를 보면서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라스트 원 1053번 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뭐 이건 이제 끝나서 오메가는 끝났고요. 활용이 하나 정도 있어야겠죠. 방정식 나오면 활용 하나씩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쵸? 한 모서의 길이가 x인입니다. 그럼 부피는 x 세제곱이 몇 개 있어요? 4개. a네. 건널비는 어떻게 돼 있죠? 건널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x제곱, 이게 건널비잖아. 그치? x제곱이 몇 개 있어? 이쪽에 3개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는 게 3개. 왜 앞에서 보는 게 몇 개? 3개. 위에서 보는 거 몇 개? 3개.
뒤에서 보는 거 몇 개? 3개. 왼쪽에서 보는 거 몇 개? 3개. 아래에서 보는 거 몇 개? 3개. 그쵸?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치? 그림자 보는 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18 x제곱이죠. 얘랑 얘에 대해서 2a는 8x 세제곱이 18x제곱 더하기 54래요. 뭐 2로 나눠주면 4x 세제곱이 9x제곱 더하기 27이거든? 얼마일까? 얼마일까? 얼마일 것 같아요? 뭐 약분했잖아. 나누기 2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연맥 1년 의도 아니면 보통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뭐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숫자가 뭐야? 4, 9, 27 봤을 때 x에 3 대입하면 4 곱하기 27이고요 9 곱하기 9 더하기 27이라 108 만들어집니다. 답 3이에요. 실제로 연맥 1년의 의도가 있던 선생님은 무슨 짓을 하냐면 얘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거 나오는 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한번 기초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인수분해를 했잖아? 했는데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다음 중 x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해놓고서는 얘가 없어. 2, 4, 5, 2 더하기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따위로 해놔요. 이건 2 더하기 루트 5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이냐 이런 거. 징그럽지. 그치? 징그럽지. 그래서 뭐 인수분해는 하는 게 좋은데